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하루도 우리 열심히 해서 또 한 발짝 가보자고요. 자, 점유는 우리가 상세히 보자면 굉장히 어려운 파트인데 출제 비중은 떨어진다 그랬어요. 제가 딱 두 군데를 찍었죠. 자주점유, 타주점유. 그 판례들 몇 가지 체크한 거 좀 봐주시고 거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어딜 보시냐면 237쪽에 보면 점유권의 효력이란 파트가 있어요. 어느 파트를 가든 효력 파트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점유권이 있다면 과연 점유자한테는 무슨 권리가 있는가, 무슨 의무가 있는가. 이 파트, 항상 효력 파트가 하이라이트다. 자, 보세요. 1번 보세요. 그 점유의 추정적 효력에 별표 2개 치세요. 점유의 추정적 효력. 어떤 사람이 어느 물건을 갖고 있다면 점유자에게는 추정력을 주겠다. 그걸 점유의 추정력이라 불러요. 자, 어떤 사람이 뭐 어떤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어떤 뭐 기기 한 대를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추정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단 말이 뭐죠? 어떤 법적 분쟁이 벌어졌어요.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 점유자에게는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주장 상대방이 모두 입증해야지 점유자 보고 입증을 하지 않는다. 뭘 추정해 주냐? 점유자들은 일단은 자주점유로 추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타주를 입증해야 돼요? 누가? 상대방이. 점유자 보고 자주라고 입증하세요 하는 판사는 없어요. 상대방이 타주 입증하지 못하면 자주로 통과되는 거예요. 자주점을 추정해주고 공연한 점유. 이거 추정한다고 그래요. 공연하다는 건 뭐냐면요. 공연의 반대말은 강폭이에요. 강폭.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연하다는 나는 공공연하게 점유를 숨긴 적이 없다. 응? 몰래 숨어서 이렇게 점유한 적이 없다. 또 공연하다는 것은 예를 들면 점유자가 다르고 내가 내 물건 점유하면 문제가 안 돼. 내가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소유자가 따로 있고 점유자 따로 있을 때 나는 소유자로부터 한 번도 뭐 반환을 청구받은 적이 없다. 소유자 돌려달라. 왜 남의 땅 점유하고 있냐. 내 땅에 돌려달라. 돌려달라는데 안 돌려주고 있으면 그건 강폭한 점유가 되는 거야. 나는 이 다음에 취득시에 중요해요. 20년이 지나도록 땅 주인이 나타나서 한 번도 나에게 토지를 반환 청구한 적이 없다. 20년 지나도 한 번도 반환 청구 받은 적이 없다. 반환 청구 받았는데 안 돌려주고 있으면 그건 강폭한 점유가 되는 거야. 이다 보면 강폭한 점유가 돼버리면 20년을 점유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야. 다 취득시효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나는 20년이 지나도 한 번도 토지를 반환 청구 받은 적이 없다. 이 공연은 추정해줘요. 그러면 땅 주인이 만약에 이 취득시효 때문에 이다음에 이제 오늘 취득시효 볼 건데 20년이 지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잖아 이렇게요. 판사님 저 20년이 되기 전에 땅 달라는 얘기 한 적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여기 내용 증명 보는 거 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5년 전, 6년 전에 측량했더니 이 땅이 내 땅이 밝혀져서 토지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청구했는데 안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입증하겠습니다. 강포 입증해내야 돼. 토지 반환 청구한 적이 있다. 이거 입증 못하면 공연은 통과되는 거예요. 공연한 점유, 자주, 공연, 평온한 점유. 평온의 반대말은 은비라 부르고 은비. 몰래 점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야. 난 숨긴 적이 없다. 평온한 점유. 그리고 나는 선이다. 몰랐다. 난 내 땅인 줄 알았다. 그냥 우리 밭에 밭둑이 싸져 있어서 전부 내 땅인 줄 알고 내 농사졌지 남의 땅을 알면서 점유한 거 아니다. 그러면 반대말이 뭐예요? 악의 점유. 악의. 이런 거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 얘는 강포한 점입니다. 또는 얘는 은비한 점입니다. 얘는 악의 점입니다. 입증 못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계속된 점유. 이 점유가 이제 계속된 점유라는 게 있어요. 이런 용어들은 다 뭐 때문에 배우는 거냐면 부동산 취득세 때문에 배우는 건데 자, 어느 사람이 1991년에 점유했고 점유한 사실이 있고 현재 2022년에 점유하고 있다면 그 31년간은 계속된 점유일 것이야. 이 사람이 2000년에 점유한 사실이 있고 현재 2022년에 점유했다면 그 22년간은 계속된 점유일 것이야. 계소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계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따 볼 거지만 부동산 취득시효가 되어서 소유권을 얻으려면 그 20년 점유는 한 번도 점유가 끊어진 적이 없어야 되는 거야. 얘는 계속된 점유가 아닙니다를 상대방 입증인데 보세요 판사 이 주민등록 봐보세요. 이 사람이 이 토지를 2000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22년간
점유하고 있다 얘기하는데 이 주민등록 보면 이 사람 2010년에 이 주민등록이 서울로 퇴거됐다가 다시 2013년에 저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10년부터 13년까지는 얘가 여기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불개소입니다를 상대방 입증하지 못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자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야. 다 추정해 주기 때문에. 하지만 점유자에게 뭔 추정하지 않느냐? 무과실.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는다.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과실은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판사는 저 잘못 없습니다. 스스로 입증해야지 이것까지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뭐는 추정하지 않는다? 무과실. 몇 가지 추정해 주는 거야? 5가지. 5가지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자, 여기 하나 더 붙어서 이제 교재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238쪽에 보면 권리의 적법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좀 보셔야 돼요. 요게 이제 생각보다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요 얘기 조금 중요할 수 있어요. 이 권리의 적법 추정이라는 것은 어느 점유자가 어느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한 사람은 그 물건에 정당한 권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준다. 그러니까 추정해 주면 누가 입증하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도둑놈이 도둑질해서 시계를 차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계를 차고 있다면 그 차고 있는 시기에 도둑놈도 정당한 권리가 있을 것이야. 정당한 소유권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주겠다는 거야. 근데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판사님, 쟤는 도둑입니다. 저 시계는 내 거지 제 게 아닙니다. 누구 입증하라 그래요? 그 주장하는 사람 보고 입증하라 그래요. 아니, 당신은 절도정가 8범인데 이 비싼 시계를 어서 너 저기 구입한 거야. 어서 취득한 거. 너 취득한 원인 좀 입증해봐. 하는 판사 없어요. 입증하세요. 그러면 네가 소유권자라는 거. 그러면 입증 못하면요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자들은 어떤 걸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하는 물건에 점유의 적법 보유 추정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점유자들은 점유한 물건에 정당한 권리가 있을 것이야. 도둑놈도 시계 훔쳐서 차고 다니고 있으면 그 차고 있는 시계에 정당한 소유권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주겠다. 모든 입증은 상대방이 하라. 근데 점유의 적법 추정은 요 민법 200조에 있는 건데 이 추정력은 적극적이 아니에요. 소극적 추정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거는요. 이 점유의 적법 추정은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주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한테 안 되냐? 그러면 소유자에게만은 이 추정력은 주장될 수 없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중요민법을 배우다 보면 추정력이라는 말을 물법을 2번 배워요. 등기의 추정력. 어느 사람이 자기 아파트 등기 났다면 설령 그 등기가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말소될 때까지는 등기의 추정력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요. 등기의 추정력을 한번 배우고 점유의 추정력을 한번 배워요. 어떤 사람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하는 물건에 정당한 권리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주겠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점유의 추정력, 점유자한테 인정한 점유의 추정력. 또 하나는 지난주에 배운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게 있어요. 등기 난 사람은 그 부동산에 정당한 권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주겠다. 근데 등기의 추정력은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 추정력이에요. 적극적 추정력. 아주 적극적 추정력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등기 났다면 그 권리도 정당한 권리도 있을 것이야. 원인도 정당했을 것이야. 절차도 정당했을 것이야. 정당한 대리권도 있을 것이야. 뭐든지 다 추정해 줘요. 그러면 같은 추정력인데 얘는 적극적이고 얘는 소극적 추정력이라고 불러요. 얘네 둘이 충돌하면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등기의 추정력이 점유의 추정력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유의 추정력은 오로지 어디에만 인정되는 것이냐. 판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정당한 권리가 있을 것이야. 정당한 소유권이 있을 것이야. 이 점유의 추정력은 오로지 동산에 한한다. 동산 하나에서만 이게 인정되는 거지 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을 허용할 수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부동산에 뭐가 있어요? 등기의 추정력이 있어. 등기의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정당한 소유권이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토지를 한 토지가 한 500평 정도 되는 토지인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농사 짓고 경작하고 점유하고 사용한 사람은 L이라는 사람이야. L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근데 등기부를 떼어보면 등기부에는 1980년대부터 누구 명의로 등기되어 있냐?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그러면 등기부상 명의자는 누구예요? 갑이에요. 현재 이 땅을 점유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한 사람 누구예요? A예요. 누구를 정당한 소유자라 추정합니까?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 점유한 사람이 있고 등기부상 명의자가 있다면 누구를 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명의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점유자가 점유한 사람이 있다고 정당 권리 있다고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오로지 어디에만 허용된다? 동산에 한한다. 그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파란 글씨 있어요. 3번, 2번 그 하나 동그랗게 쳐놓으면 돼요. 거기 238쪽에 3번에 2번 점유자의 권리 적법 추정에 관한 임법 200조는 동산점에 하나 설정되지 부동산은 정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기 때문에 점유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 다음에 올해 예상 문제예요. 올해 둘 중에 하나 나올까? 자주점유, 타점이 아니면 물론 전 한두 가지 단다시 문제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니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 밑에 있네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별표 3개. 그러면 제가 점유권 별표 3개 친 데는 두 군데야. 자주점유, 타점유. 점유자와 회복자 별표 하나 늘리세요. 별표 3개.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너무너무 유력해요. 자, 여기가 이제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자, 어느 물건에 잘 봐보세요. 이 점유자가 있고 회복자가 있더라. 회복자. 법률 용어인데. 그러면 결국 이거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내가 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내가 시계 내 거예요. 내가 사온 시계야. 내가 소유권도 있고 내가 점유하고 있다면 이런 용어는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점유자가 따로 있고 회복자 따로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상상하세요. 어떤 물건에 토지건 건물이건 부동산 동산이건 어떤 물건에 소유자가 있고 소유자가 따로 있고 이 물건 점유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땅은 내 땅이야. 내가 소유자인데 근데 그 땅을 점유한 사람은 김씨라는 사람이야. 이 기계의 소유자는 난데 현재 이 기계를 점유한 사람은 박씨야. 그러면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 지금요. 다른 경우라면 언젠간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해줘야겠죠. 이게 뭐 임대계약이라면 임대계약이 끝나는 날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세권이랑 전세계약 끝나는 날 또는 누구 물건인지 몰라서 그냥 내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원소에 나타났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젠가 내가 내 물건 점유하는 게 아니라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소유자 나타나서 소유자 점유물을 돌려도 반환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법률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어떤 뭐 점유관이 끝나서 또 소유자 나타나서 그 물건을 소유자한테 돌려줄 때 첫째 201조에 여기 유명한데요. 201조에 과실 수취권 문제가 있어요. 과실 수취권.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과실이라는 것은 한자 쓰면 이렇게 쓰는데 이제 법률 용어예요. 과실은 어느 물건부터 나오는 어떤 물건, 목적부터 나오는 경제적 이득. 이 경제적 이득을 법학 용어로 과실이라 불러요. 어떤 물건부터 생산되는 경제적 이득. 과실에는 뭐 시험법은 아니지만 두 가지가 하나는 천연과실이라는 게 천연과실. 그러니까 이 과실의 반대말이 뭐냐면 원물이에요. 원물. 원물이라 불러. 원물. 원물 과실. 원물로부터 생산되는 경제 이득을 과실이라 불러요. 천연과실이 뭐냐면요. 천연과실 그 뭐가 기억나냐? 천연과실. 그래요. 과일. 그래요. 그게 천연과실이에요. 자, 과수원에 과수나무가 있어요. 사과나 배나무가 있어요. 사과나 배나무가 원물이야. 그럼 사과나 배나무 왜 길르는 거예요? 가을에 과일 따기 위해서. 그러면 사과나 배나무에 달린 사과 배는 천연과실이 되는 거예요. 천연과실. 그 물건 용도잖아. 젖소 왜 길르는 거죠? 젖소로부터 매일매일 뭐가 나와요? 우유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천연과실이란 원래 물건, 원물을 그 용법대로, 용도대로 사용할 때 생산되는 자연스러운 경제부산물, 과수원에 달리는 과일, 젖소에 나는 우유. 내가 경주용 말이야. 자, 마사에서 경주용 말을 한 마리 내가 분양받았어. 2천만 원에. 경주용 말의 용도는 뭐죠? 경주용 말의 용도는 1번 말젓짜기 위해서 길른다. 경주용 말 말젓짜기 위해서. 2번 경주 나가서 우승해서 상금 받기 위해서 내가 기르는 거다. 그러면 경주용 말의 용도는 상금 받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 경주용 말을 내가 소유했는데 이번에 대회에 나가 뛰었어. 우승하는 바람 상금을 1,000만 원 받았어. 그게 천연과실이에요. 그 물건 용도를 사용할 때 생산되는 부산물을 천연과실이라 불러요. 또한 과실에는 이 법정과실입니다. 법정과실. 천연과실, 법정과실. 이 법정과실이라는 것은 물건의 사용 대가로 지불되는 금전. 물건을 빌려주면 뭘 받죠? 차임, 월세, 지료를 받아요. 돈을 빌려주면 뭘 받아요? 이자를 받아요. 그게 바로 법정과실이에요. 법정과실. 우리 시험법은 아니지만 이런 게 이제 문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일이냐 보세요. 그러면 이 과실 중에는 사용료라든가, 이건 이제 법정과실 맞죠? 지료라든가, 이런 게 이제 문제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부 내 땅인 줄 알고 우리 과수원을 하는데, 아버지 때부터 해왔던 과수원이야.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읽었는데 어느 날 옆집에서 측량했더니 우리 과수원인 줄 알아서 땅이 100평이 우리 땅이 아닌 거야. 그 과수원 한번 몇 그루 심고 내가 경작했단 말이야. 이게 이제 10몇 년 만에 20년 만에 밝혀진 거야. 그럼 땅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돌려줄 때 그 15년과 20년간 사용한 사용료 그거 줘야 되는 거냐? 안 줘야 되는 거냐? 이게 과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사용료 같은 거. 그런데 우리 법조문에는 자, 법조 읽어봅시다. 봐보세요. 뭐 오늘은 재밌는 파트에 긴장하지 마세요. 뭐 긴장도 안 하지만 자, 내가 긴장했어. 제 201조 점유자와 과실. 자, 1항 봐보세요. 201조에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따라서 내가 내 땅인 줄 알고 경작했는데 내 땅이 아닌 게 밝혀지면 그 땅을 돌려줄지언정 그동안 썼던 사용료, 지료 낼 필요 없다. 내가 선이었다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 인정된다. 자, 이런 게 과실이야. 또 내가 대관령에 젖소 목장을 하는데 젖소 수백 마리예요. 뭐 사람이 젖을 짜는 것이 아니라 요즘 기계로 젖을 짜요. 이렇게요. 그럼 몰랐는데 어느 날 봤더니 우리 젖소가 아닌 게 한 마리 섞여 있는 거예요. 수백 마리 중에서. 이제 발견했어. 응? 봤더니 그 인식표가 붙어 있잖아요. 옆집 목장이야. 전화해서 야, 니네 젖소가 우리 목장에 들어와 있다. 한번 점검해봐라. 한 마리 없어졌대. 여기 있어, 가져가. 저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동안 내가 짠 우유가 있잖아. 우유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선의는 뭐가 있다? 과실 수취권이 있다. 뒤집어 얘기하면요. 선의는 과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지 않는다. 반환하지 않아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악의는. 알았던 악의는요. 자, 내가 목장하는데 옆집 젖소가 한 마리 들어왔어. 근데 옆집 목장 주인은 나는 평생 왼수땡이야. 여보 잘 됐어 저거 잘 됐어. 우리가 끌고 온 거 아니야. 뭘? 젖. 원래 하루에 한 번 짜야 되는데 하루에 3번씩 짰어. 얘는 3번씩 짰어 그냥. 애가 빼짝 말랐어. 3일 만에 연락이 왔어. 야 인간아, 우리 젖소 니네 목장 들어간 거 같으면 연락해 줘야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끌고 왔니? 지발로 들어온 거. 나 악이야. 뻔히 알면서 우유를 짰다면 젖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짠 우유까지도 모두 선해야죠. 내 땅이 아닌 남의 땅 알면서 오랫동안 점유하면서 농사 졌다면 사용료, 지료 내야지 그거는요. 이해되죠? 악의는 수취권이 없다. 없기 때문에 반환해야 된다. 원물만 반환하는 거죠. 과실까지도 반환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그렇지만 악의 점유자는 알았어요. 내게 아닌 걸 알았어.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기 때문에 짠 우유, 그다음 사용료, 지료, 땅값 다 상환해줘야 된다. 반환을 하며 자기가 소비했다면, 우유 먹어버렸다면 소비했다면 또는 과실로 인해서 수취하지 못했다면 그 대가를 보상해줘야 된다. 그러면 결론, 선의는 과실 수취이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을 반환치 않는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가 없기 때문에 원물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원물 플러스 과실까지 모두 반환하고 내 과실 소비했다면 그 대가를 변성해야 된다. 세 번째 보세요. 이 전항의 규정은 폭력,
음비, 얘들이 뭐라? 폭력 또는 음비를 하자 있는 점이라고 불러. 하자 있는 점이야. 이런 하자 있는 점이요. 하자 있는 점유자에게도 준용한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는 인정되기 때문에 수치하는 과실을 반환할 필요 없으나 악의 점유자 또는 하자 있는 점유자는 과실 수치가 없기 때문에 수치하는 과실까지도 모두 반환해야 된다. 이 얘기죠. 법조문 간단해요. 자, 이제 몇 가지 적어볼 거예요. 이거 이제 기본이야. 아주 간단한데 수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선의 점유자가 과실수치권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회복자에게, 회복자가 누구예요? 물건 찾아가는 원소유자에게 이걸 반환할 때 단돈 10원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물로 상환되는 거지 단돈 10원도 물어줄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선의 점유자가 과실수 인정된 범위 내에서는 회복자에게 단돈 10원도 부당 반환 의무는 없다. 없지만 선이라도 나 몰랐어요. 선이라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 또 나오네. 이 과실은 뭐고 또 이 과실은 뭐냐 도대체가 한자를 봐야죠. 이 과실은 경제 이득 아까 말했던 뭐 젖소 나는 우유 과수원 재배하면 사과 배 여기 과실은 한자로 보면 과실이 쓰는 거죠. 뭔가 잘못이 있다면 나 선이었어요. 근데 우리 젖소는 내가 젖 수백 마리 기른 대관령 목장이야. 우리 젖소는 말을 잘 들어. 내 훈련 잘 시켜갖고 내 긴 막대기 들고 이렇게 하면 다 이쪽으로 가야 돼. 싹 이렇게 하면 여기 싹 가 이렇게요. 쫙 들어 이렇게 하면 쫙 갈라져. 근데 이렇게 했어. 근데 한 놈이 안 가네. 이게 말을 안 들어갖고 몽둥이를 다리를 딱 쳤는데 다리에 금이 갔어. 그래놓고 봤더니 우리 젖소가 아니야. 근데 아무리 선이었더라도 잘못이 있잖아. 잘못해서 남의 젖소를 다리를 다치게 만들었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책임은 진다. 단돈 10원도 짠 우유를 돌려줄 필요는 없어. 하지만 내가 선이었더라도 뭔가 잘못이 있어서 남의 것을 망가뜨렸다는 내가 선이었더라도 이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책임은 진다 안 진다? 진다. 이것도 안 진다는 얘기는 아니다. 딱 문장 500이 안 돼요. 자, 그럼 체크해 드릴게. 내가 친절하기로 맘먹었어. 진도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거기 보면 아이가 간단한데 한 번만 잘해놓으면 돼요. 기역, 니은, 디귿이 밑에 설명이 있는데 니은번 봐보세요. 그 니은번 얘기도 하나 더 볼 거예요. 자, 니은번 얘기가 대원 판례가 하나 있어요. 참 재미난 판례가 있어요. 보세요. 자, 니은번 체크 동그라미. 별표는 아니지만 동그라미 니은번 239쪽에 맨 밑에 니은번 선의 점유자란 과실수치권이 포함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한 자를 말하고 그 같은 오신을 하면은 오신할 만한 밑줄 파란 글씨 써놨네. 오신할 만한 정당근거가 있어야 한다. 우리 법조문에는 선의는 수치권이 인정되고 악의는 수치권이 없다라만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판례는 과실수가 인정되려면 몰랐다. 난 남의 젖소인지 몰랐다. 선이었어. 난 진짜 몰라. 선이었어. 선의뿐 아니라 플러스 이 선인데 잘못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을 요한다. 여가 갖춰야지만이 수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조문에는 선의는 수치권이 있고 악의는 수치권이 없대. 수치한 과실을 반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돼 있어. 근데 판례는 과실 인정되려면 선의 플러스 뭐까지 있어야 된다? 무과실을 요한다.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시험 문제가 선의 점유자는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수치한 과실을 발언할 필요 없다. 맞아요. 이렇게 나면. 근데 굳이 거기 문제 과수치권 안에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라. 판례란 말이 들어가면요. 선의 플러스 무슨 말 들어가야 돼? 무과실을 요한다. 판례란 말이 안 들어가면요. 선의는 수치권이 있다. 악의는 수치권이 없다는 맞아. 근데 굳이 판례라는 말을 강조하면요. 판례는 선의뿐 아니라 뭘 요한다? 무과실을 요한다. 판례란 말이 들어갔을 때만 이거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디귿번 봐보세요. 또 동그라미. 맨 밑에 있어요, 디귿.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만일 그 점유자가 과실이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이로 인한 불법의 책임은 져야 한다. 밑줄 불법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밑에다가 가로 열고 손해배상 책임은 짓는다. 선의 점유자가 과실수 인정된 범위에서는 단돈 10원도 부담받는 의무는 없지만 뭔가 잘못이 있다면 이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책임은 짓는다. 이것도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딱 세 마디네. 세 마디만 추가할 줄 알면 돼요. 판례는 뭐까지 요구한다? 선의 플러스 노과실까지 요구한다. 참 쉽기도 하여라. 넘겨보세요. 다른 거 복잡한 얘기 볼 필요 없어요. 너무 복잡한 얘기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3번 있어요. 자, 한 페이지 넘겼어요. 240페이지에. 두 번째 뭐가 문제되냐. 점유자가 남의 물건 점유하고 있다. 남의 젖소가 우리 목장에 들어와서 내가 점유하고 있다가 젖소 주인이 나타나서 젖소를 반환할 때 두 번째는 202조에 점유자가 남의 물건 점유하다가 지가 지 물건 점유하면서 망가뜨려 때려부신 거 말하면 안 돼. 그건 내 건데 뭐. 점유자 남의 물건 점유하고 있다가 점유자의 과실로, 과실이 뭐예요? 점유자의 잘못으로 이 점유물이 멸실시키고 훼손시켰다면, 남의 물건을 훼손시켰다면 회복자에게 점유를 반환할 때 과연 점유자 회복자에게 어디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어디까지 손해 책임을 져야 되겠는가? 과연 많은 점유자가 있어. 나 임차인이야. 그러면 임대계약권은 내가 남의 상가건 점포건 점유할 수 있잖아. 남의 주택 점유할 수 있잖아. 그렇지만 내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가 내 잘못 불을 냈어. 주방이 홀랑 타버렸어. 어디까지 배상할 것이냐? 예를 들면 또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남의 젖소가 우리 목장에 들어왔는데 내 끌고 온 건 아니야. 선이었어. 근데 어느 날 그 젖소를 뭘 잘못 먹여서 얘가 사망했어. 그럼 젖소가 어디까지 물어줄 것이냐? 어느 정도 많은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배상할 것이냐? 이때 딱 두 가지예요. 이 점유자가 선이며 자주점유자였다면, 선이며 소유사가 있는 자주점유자였다면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지잘못 망가뜨렸더라도 회복자에게 전손해배상 지는 것이 아니라 선이며 자주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배상한다. 그런데 얘가 선이었더라도 자주가 아니라 타주였다면, 그러면 자주점유냐 타주점유 차이가 하나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선이라도 타주였다면 이때는 무조건 전손해를 배상한다. 현존이익이 있든 없든. 떠나는 악의는 얘가 자주든 타주든 논할 거 없어. 악의는 무조건 전손해배상이에요. 그럼 뭐만 주의하면 돼요? 점유자가 남의 물건 점유하면서 지 잘못으로 점유물을 훼손시켰더라도 선이며 자주점유자는 전손해배상이 아니라 현저익 범위에서만 배상하고, 선이라도 자주가 아니라 타주나 악의점유자는 얘는 논할 거 없죠. 무조건 전손해를 배상한다. 이거죠. 그러면 사회생활할 때 선이며 타주점유자가 누가 있을까? 얘 선이래. 타주래. 그렇죠.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남의 빌려 쓰는 사람들은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되잖아. 유치권자, 돈만 갚으면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유치권자의 점유, 임차인의 점유, 전세 점유가 남의 걸 점유하면서 지 잘못을 망가뜨렸다면 무조건 전손배상해야지. 논할 거 없죠. 뭐. 아니 악이야 얘. 악이 선이 아니야. 악인데 자주래요. 근데 악이지만 돌려줄 의사가 없어. 악이지만 나 소유자 갖고 있는 점이야. 악의점유자도 자주가 나올 수 있어요? 누구? 도둑놈 선이 악이에요. 악이잖아. 도둑놈이 남의 기계 몰래 훔쳐왔어. 악이지만 그게 자주점유자야. 도둑의 점은 자주야. 훔쳐온 기계 다 망가뜨렸어. 잡혔어. 전손배상해야지 당연히.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도둑놈. 어쨌든 논할 거 없다. 자, 시험 한번 내볼게요. 친절하기는 맘먹었어. 보지요. 자, 점유자가 남의 물건 점유하면서
점유자 자기 잘못으로 점유물이 멸실훼손됐더라도 선이며 자주점유자는 회복자에게 배상 의무가 없다. 선이며 자주는 배상 의무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 누구나 다 물어줘. 다 물어주는데 손해배상 범위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선이며 자주라고 해서 배상 의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틀려서 그 질문요. 점유물이 멸실훼손됐더라도 선이며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이 없다면 그때는 배상 의무가 없다. 그 질문 맞아 틀려요? 선이며 자주가 현존이익이 없다면 배상 책임은 없다. 맞지 그 얘기가. 근데 그 말 빼버리고 그냥 선이며 자주는 배상 의무가 없다. 그 얘기는 아니지. 근데 요 단어가 들어가면 맞는 거지. 현존이익이 없다면 그때는 배상할 필요는 없다. 그럼 맞지만 이 말도 안 집어넣고 선이며 자주점유자는 배상 의무가 없다. 그건 틀리는 거고. 문장을 볼 줄 알아야지 이렇게요. 오케이. 참 쉽기도 하여라. 이거 기억하셔야지. 이거는요. 근데 읽어보면 복잡해. 법정 읽어보면.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요. 결론이. 자, 기억하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꼽는 이 중에 예상 문제는 요거예요. 그 중에서도 별별 물론 3개 쳤지만 그 중에서도 전 올해 여러분들 33회 요걸 예상하는 거야. 네가 예상하면 맞니? 많이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맞아요. 네. 자, 세 번째는 203조에서 203조. 203조에 무슨 얘기 나오면 점유자가 남의 물건 점유하다가 소유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용, 상환, 청구권이 한 것이 이것을 점유자가 행사할 수 있다. 비용은 돌려달라 요구할 수 있다. 요게 올해 포인트예요. 올해. 자, 그러면 비용 상환 청구권 얘기해 볼게요.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남의 젖소가 우리 목장에 들어왔어. 일주일 된 거야. 일주일 전날 막 여름철에 막 천둥번개 치고 난리가 났어. 장마지가 난리가 났는데 웬 젖소 3마리가 우리 목장에 뛰어들어온 거야. 놀래 도망쳤나 봐. 일단 내가 묶었어. 그 다음엔 아침에 날이 밝아서 인근 목장에 막 전화해봐서 대관령 목장이에요. 아니 젖소 3마리가 들어왔는데 젖소들 혹시 도망가고 있나 한번 점검도 해보라고. 없다는 거야 다들.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인근에 없대. 내가 다 연락해봤어. 걔들 불렀어. 3마리 불러. 나가. 응? 내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언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뭐 묶어놓고 관리해줘야지 뭐. 내가 나타나겠지. 총 일주일만 나타난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자기는 한계령에서 목장한대. 애들 힘도 좋아. 산 3개를 넘어왔대. 산 3개를.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럼 일주일만 돌려줄 때 그 일주일간 내가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비용이 들어갔다면 이 비용 상환은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 상환 청구권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203조예요. 근데 비용에는 2가지 비용이 있어요. 비용에는 필요비라는 비용이 있고 필요비가 있고 비용에는 유입비라는 게 필요비, 유입비라는 게 있어요. 법률 용어야. 항상 비용에는 이 비용이 항상 문제돼요. 이 다음에 임대차가 더 문제될 것이고 전세권, 지상권에서 유입비 상환 문제될 것이고 다 비용이 문제네. 비용. 이 필요비는 말 그대로요. 어떤 물건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유지비, 유지비, 뭐 관리비. 그러면 젖소 같으면 필요가 뭘까요? 사료를 먹여야지. 사료 안 먹이고 사료값. 꼭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죠. 이 유입비라는 건 계량비.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거야. 그럼 수선비, 수리비, 예를 들어 수선비, 수리비, 젖소 같은 사료 같은 건 필요비지만 계량비. 그러면 젖소를 예를 들면 계량비가 뭐가 있을까? 이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켜준 거예요. 자, 남의 젖소 3마리가 들어왔는데 다 암놈이야. 그 중에 한 마리가 송아지를 가질 때가 됐어. 그걸 발정기라 그래요. 근데 젖소의 발정이 짧아서 2, 3일에 불과해서 그 2, 3일 내 수정 안 시켜주면 송아지 못 가져요. 송아지 한 마리 200만 원이야. 내가 젖소주는 아니지만 수의사 불러다가 인공손 시켰는데 수의사비가 15만 원이 들어갔어요. 송아지 가졌어요. 이게 유입비잖아. 비용을 집어넣어서 그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켜주고 있잖아. 이 비용은 돌려달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어떤 점유자가 점유를 회복자한테 돌려줄 때 어떤 점유자가 얘한테 비용상환 요구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첫째,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모든
모든 점유자에게 인정됩니다. 따라 이 점유자가 선의 점유자였던 악의 점유자든 자주 점유자든 타주 점유자든 점유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거예요. 이거 없는 비용 상정 없는 점유자는 없어요. 그럼 시험 문제가 다음 중 점유권에서 선인지 악인지 자준 타준지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럴 실익이 없는 것은 뭐야? 비용 상정권. 이거 없는 점유자는 없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이론적인 얘기야. 자, 도둑놈이 서울 성북동 회장인댁 들어가서 밤중에 들어가서 명품 시계를 훔쳤어. 도취한 거야. 절도한 거야. 절도. 그 도시락 나왔는데 시계는 명품 시계인데 초침이 고장났네. 해필 초침이 안 가. 고장난 명품을 훔친 거야. 그 어떻게 했냐 도둑놈이. 그 강남에 있는 고급 시계 수리방 가서 이 초침 고치는데 얼마입니까? 했더니 고치는데 한 달은 걸리고 스위스 보내야 된대. 수리비는 300만 원이래. 좋습니다. 내겠습니다. 그 도둑질한 물건 300만 원 들여서 수리해서 차고 다니다가 6개월 만에 잡혔어. 그럼 도둑질한 물건 어떻게 해야 돼? 그 물건. 돌려줘야지. 시계 반환해줘요. 잠깐 제 배운 도둑이걸랑요. 제가 비록 도둑질한 물건이지만 이 시계 수리하는 비에 300만 원 들었습니다. 이럴 때 대비 영수증 갖고 다녀. 300만 원 영수증 갖고 다녀. 300만 원은 사안청 갑니다. 라고 도둑놈도 도둑질한 물건에 수선비, 수리비, 필요비를 집어넣었다면 도둑놈도 그 도둑질한 물건 돌려줄 때 비용 상승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모든 점유자한테 다 인정되는 거야. 두 번째. 언제? 그러니까 비용상 언제 요구하는 거냐? 언제? 필요비는 즉시라도, 유입비는 점유물 반환시, 필요비는 즉시라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모든 점유자는 점유하는 물건을 회복자한테 돌려줄 때 그 물건에 필요비, 유입비가 들어갔다면 비용 상승이 있는데 필요비는 즉시라도 요구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분들 많이 들었어. 약어 갖고 대답 안 하는 거 봐. 뭔가 수상해 이거는. 틀렸어요. 틀렸어. 즉시 폭조해.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내가. 3명 걸려들어서 3명은. 나머지도 눈치가 빨라고 안 걸려드는 거 봐. 도둑님이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했더니 2달 전에 시계 도둑 맞았죠? 예, 맞았는데 수리비가 300 나왔어요. 즉시 요구할 수 있답니다. 즉시. 빨리 즉시 입금시키세요. 뭘 즉시야, 뭘. 응? 필요비용 유입비건 점유물 반환시야. 점유물 반환시. 즉시 폭조하에. 이 다음엔 좀 특례가 있어서 다만 임대차에서 임차인들은 임차 목적물의 수소매수를 집어넣을 때는 즉시라도 그건 특별 규정이야. 모든 점유자들은 점유물 반환시. 즉시가 아니에요. 네, 반환시. 유입비용 평원. 그런데 필요비용. 필요비는 다만 이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자, 일주일간 남의 젖소가 우리 목장에 들어왔어요. 우유 짰어. 내가 우유 짰어. 우유는 계속 짜야죠. 일주일 만에 젖소가 나타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젖소를 돌려줄 때 내가 일주일간 선이었다면 짠 우유 돌려줘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 점유자가 전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수취했다면 이 필요비 중에서 필요비 얘기하는 거죠. 필요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필요비에는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 특별 필요가 있어요. 잘 속여요. 필요비에는 통상의 필요가 있고 특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젖소를 예를 들면 젖소의 통상 필요비는요. 사료값이야 사료 안 먹이고 젖소 할 수는 없잖아. 특별 필요는 뭐냐? 젖소 3마리가 장마철에 놀래서 천둥번개 치는다 우리 목장에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다리를 절어요. 도망오다가 다리를 다쳤나 봐. 이거 여름철에 치료 안 할 수 없잖아요. 수의사 불러다가 남의 젖소지만 치료했어. 응? 치료비 항생제 주사 맞히고 치료비가 30만 원이 나왔어. 이게 특별 필요비잖아. 치료비. 이거는 사료값. 그런데 점유자가 과실 일주일간 우유를 짜 먹었다면 회복자에게 통사의 필요비는 상환청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상계 처리되는 거야. 내가 남의 젖소 우유를 짰다면 사료값 달래만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얘가 또 순놈이네.
젖도 안 나오는 애야? 아무도 수치한 게 없잖아. 그럼 사료값이 달라는 거지. 다만 내가 남의 물건에서 과실을 수치했다면 통사의 필요비는 산청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특별 필요비는 산청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첫 문제가 선의점유자가 과실 수치했다면 일체 필요비는 산청할 수 없다는 틀려. 또 선의점유자가 과실 수치했다면 회복자에게 점유를 반환할 때 그럼 아무런 단어 없이 필요비는 산청할 수 없다는 건 맞아 틀려요. 두 가지가 있잖아. 어떨 땐 맞는 거야. 콕 찍어서 통사의 필요비는 산청. 이 단어가 꼭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지. 그냥 필요비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 잘 속여 그들이. 그래서 딱 찍어서 점유자가 남의 물건에서 과실을 우유를 짜먹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산청할 수 없다. 그냥 필요비는 그러면 안 돼. 거기 특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면 만일 안조회가 젖소 일주일에 나타났는데 3마리인데 애들이 또 먹성이 좋아요. 우리 젖소를 한 푸대 먹는 애는 2푸대씩 먹어가지고 2푸대씩 먹였어. 아유 그동안 사람 먹인 게 한 마리당 2푸대씩 일주일이니까 14푸대씩 해서 3마리니까 계산 못하네 지금. 그래요. 48 몇 개를 달라. 응? 하나당 10,000원씩이니까 얼마 달라 했더니 누가 먹이랬네. 우리 젖소는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나 인정 못한대. 얘는 다이어트 중이었대. 우리 애한테는 이틀에 한 푸대 먹인대. 안 주는 거야. 사람과 안 주는 거야. 안 주면 줄 때까지 이거 비용상환이 요거 했는데 이걸 안 주는 거야. 안 줄 때까지 뭐 행사하는 거냐? 그러면 유치권이에요. 그러면 인도를 거절하면서 너 젖소 찾아가려면 필요 갖고 찾아가. 비용상환 요구했는데 비용상환 주면 유치권 행사하면서 이 비용 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예요. 자, 그런 다음에 상대방이야. 누구에게 이 비용상환 요구하는 거냐? 누구에게? 필요비용 유입비건 누구한테 요구할 것이냐? 누구에게? 그러면 항상 이 비용을 집어넣을 당시 소유자가 있고, 응? 그렇죠? 예를 들면 나 임차인이야. 그러면 수선수리 누가 해줘야 되는 거야? 비가 줄줄 새 지붕에. 임대인 해주는데 임대인이 안 해주는 거야. 돈 없다고. 급한 내가 그냥 수리업자 불러다가 했어. 수리비 200만 원 나왔어. 수리비 200만 원 연금 갖고 있지. 달라고 그랬어요. 돈이 없대. 지금 지약 살 돈이 없어서 지약을 못 먹고 있대 지금요. 못 받았어. 그런 사람 집이 매매가 돼갖고 집주인이 바뀌었어. 내가 그 수선비 수리비를 임차인인데 집어넣을 때는 집주인이 갑이라는 사람이었어. 못 받고 있는 와중에 임대 계약 기간 남았지 조금. 못 받고 있는 와중에 집이 매매가 되고 증여가 되고 집주인이 B로 바뀌었어. 물론 임차가 승계 받지 그대로. 드디어 2년 뒤에 3년 뒤에 나갈 때 보증을 B가 빼주는데 나 사실은 1년 6개월 전에 전 집주인한테 수선수리비 못 받았다. 비용상환해달라. 임차는 누구한테 요구할 거예요? 임차인은요. 임차인은 현재 소유자가 B가 아니야. 임차는 집어넣을 당시에 소유자. 집어넣을 당시에 그 소유자는 A한테 요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집 팔고 이사한 사람이 줘야 안 줘요? 예전에도 안 줬는데 집 팔고 이사한 애 줄 리가 없지. 그러면 B한테 유치권 행사하는 거야. 나 전 집주인이 수선비 줄 때까지는 인도 거절한다. 인도가 되려면 네가 대변자든가. 임대차에서 비용상환은 집어넣을 당시에 소유자. 집어넣을 당시에 임대인한테 요구하는 거지 현재 소유자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점유권에서 말하는 비용상환은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 단어 다 비교해 드릴 거야. 지금 내가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조금 얘기를 했는데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못 알아듣는 분들. 인간은 배우지도 않은 걸 갖고 제가 논하면 어떡하니. 그래요. 어쨌든 모든 점유자들은 누구한테 비용상환 요구한다?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이 다음에 임대차 가면 달라 이게. 요구한다. 자, 그런 다음에 유익비 볼까요? 유익비. 유익비는 우리가 이제 계량비를 얘기하는데 계량비. 가치를 증가시켜준 걸 얘기하는 게. 모든 점유자들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이때요. 유익비 산청이 있어요. 있는데 유익비는 무조건이 아니에요.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요 단어 꼭 붙어야 돼요. 자, 남의 젖소지만 얘가 발전기야. 송아지를 가져야 될 때가 됐어. 수의사 불렀어요. 인공수정비가 얼마입니까? 15만 원이래. 얘 인공수정 해주세요.
15만 원 주고 수의사비 주고 인공수정 시켰는데 송아지를 못 가졌어요. 응? 인구 수정이 안 됐어. 그럼 15만 원 달란 말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들어간 모든 비용이 아니라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그럼 뭐였을 때? 송아지가 가졌을 때. 그때 가액 현존할 때, 그때 누구 선택하는 거냐? 그러면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잘 속이죠? 회복자.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요. 누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점유자 네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유입비는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볼 거예요. 다음에 유입비는 어디를 배워도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임대차 같으면요, 임대인 선택에 쫓아. 이게 전세권 같으면요, 전세권자가 아니라 건물주인 설정자 선택에 쫓아. 점유권 같으면요, 회복자 선택자. 아, 유입비는 어딜 배워도 지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다. 회복 선택에 쫓아. 지출금액 또는 5월 증가액 둘 중에 하나를 상환받는다. 현존했을 때. 저소주인이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다음에 젖소 나면 송아지 나면 송아지 드릴게. 송아지 주겠대. 그럼 줘도 되고요. 아니면 수의사비 얼마 들어갔죠? 예, 15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걸 줘도 되고. 송아지 줘도 되고. 누가 선택한다? 회복자 선택에 쫓아. 그런데 얘가 유입비가 없다 돈을 안 주는 거야. 응? 내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럼 이거 유입비 안 주면 줄 때까지 뭐 하는 거야? 유치권. 이것도 마찬가지 유치권 사는 거야. 그러면 이 계량비 줄 때까지는 인도를 거절합니다. 물건 찾아가려면 동화 찾아. 유치권 둘 다 유치권이야.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유치권 행사하는데 이 경우에 유입비는 이 회복자가 법원에 판사님 제가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돈이 없습니다. 한 3개월 정도만 기간 좀 유예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젖소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유입비는 액수가 클 수가 있어. 이게 계량비는. 이 필요비는 누구든지 예상하는 뭐 수선비, 수리비, 뭐 사료비 그래서 액수가 좀 작는데 때에 따라 이것이 계량시킨 계량비는 액수가 클 수가 금액이 클 수도 있단 말이야. 제 돈이 없습니다. 라고 법원에 기간 유예를 요청해서 누가 회복자가 요청해 법원이 허락하면 3개월 유예해 주겠다. 3개월 뒤에 줘라 라고 법원이 허락했어요. 법원이 허락하면 그러면 유입비 못 받았더라도 유치권 풀고 돌려주라는 거야. 기간 유예 제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29회 때 문제죠. 기간 유예 제도가 있는데 필요비는 어딜 배워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걸 왜 설명 이렇게 하냐면요. 필요비 유입비는 어딜 배워도 다 똑같이 가. 이 원리가. 필요비는 기간 유예 법원의 요청 제도란 말이 없어요. 이 제도가. 필요비도 법원의 기간 유예를 요청해서 유예해주면 유치권 풀고 이미 땡. 필요비는 예측 못한 비용이 아니야.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필요비는 법원의 기간 유예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유입비는 기간 유예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청해서 허락해주면 유치권 풀고 돌려줘라. 이 얘기죠? 간단히. 여기 간단하지만 이 파트는 제가 33대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 보면 4번에 점유자 비용 산정권 옆에다가 33의 예상 써놓고 한 자단 빼놓고 다음 페이지까지 얼마 안 돼 페이지 한 자단 빼놓고 2번이건 3번이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장들 어딨나 다 찾아서 체크하셔야지. 제가 교과서에 밑줄을 안 그어준 이유가 있어요. 물론 내가 불친절한 것도 있지만 항상 복습할 때는 제가 필기판에 필기한 걸 갖다 놓고 그 문장이 어딘가를 찾아서 현관에 글쎄요. 그게 복습이야. 스스로 복습해 주셔야 돼. 듣는 거 맞고는 눈녹듯이 사라져. 내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 근데 이걸 밑줄을 다 거줘버리면요. 안 해. 야, 나는 야, 안 거줘도 안 한다. 안 거줘도 안 한다. 하셔야 돼. 그게 복습이다. 그리고 저는 교과 전부 읽으라는 거 아니야. 가장 이상적인 교과 전부를 뭐 3번, 4번 정독하는 것이 참 이상적인데 그 이상적인 얘기야. 뭐 한 과목 공부할 건가 우리가? 6과목 하는데 단기 속성반인데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부분만 갖다 놓고 밑줄 그으면서 어딨나 찾아 현관에 긋고 거기만 2번, 3번 읽으라는 거 이렇게요. 자, 여기 한 파트였고 저는 올해 나온다 예상하고요. 여기를 넘기시면 244쪽에 점유 보청구권
예상외로 작년 여기가 나왔어. 물론 예측은 했을 때 작년 별표 두 개 쳤어요. 이렇게요. 자, 10분 쉬었다가 점유보청구권 한 15분 정도 보고 소유권 넘어갈 거야. 소유권 상린관계, 취득시효 이런 거 오늘 다 볼 거예요. 자, 10분 쉬었다 하죠.